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비교적 조용한 주거지로 알려졌던 퀸즈 프레시메도에서 어제 대낮 차량에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 10대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22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MTA가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발표했으며 한일 양국 정부와 경제, 국민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 방문 기간을 밝히지 않았지만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한 뒤 약 열흘 뒤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중 취임 뒤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대통령이 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순방 중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비교적 조용한 주거지로 알려졌던 퀸즈 프레시메도에서 어제 대낮 차량에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10대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7일 오후 4시경 1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퀸즈 프레시메도 188가를 걷고 있다가 2개의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한 명이 차량에서 내리고 2명의 10대와 말을 주고받다가 총기를 꺼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주했습니다. 이날 2명의 18세 남성과 1명의 14세 여학생이 중경상을 입게 됐습니다. 두 남성은 다리에 총을 맞았고 14세 여성은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들이 18세 남성들을 목표로 총격을 발사한 가운데 14세 여학생이 무고하게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다며 제보 또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22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온 오프라인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동찬 대표와 리처드인 프로그램 디렉터는 25일 본 방송사를 방문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 제도에 대한 이해와 풀뿌리 정치력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풀뿌리 운동이거든요. 바로 그 방식들을 인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턴들이 그것을 배워서 언젠가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자기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또 더 나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써먹고 그러면서 리더십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십수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풀뿌리 시민 참여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지역사회 조직과 공공정책에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인 프로그램 디렉터는 설명했습니다. The hate crimes towards Asian Americans.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want to focus on this year. Through their efforts, the interns are able to learn from them and, if anything, hopefully learn how to improve those methods, those tactics, those
trainings and really elevate our community to a place where we're no longer in fear, but we're filled with hope. 22주간의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학생들은 대통령 봉사상, 선출직 정치인으로부터의 인정서, 그리고 시민참여센터로부터 추천서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역사회 시민 역량 강화와 공공정책이나 정치,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5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MTA가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제노리버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26일 전철, 버스, 통근열차 등 대중교통과 터널, 다리 등 유료 도로를 망라해 최근 몇 년 새 증가한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의 일환으로 단속과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해 패널을 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욕시경과 협력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리버 회장에 따르면 전철, 버스, 통근열차 무임승차와 통행료를 내지 않는 등으로 올 한 해 MTA가 입을 손실은 약 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무임승차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MTA는 무임승차와 전철 내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구성한 패널들은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저소득 주민에 대한 요금 감면 대책, 단속 방안의 3가지 영역에서 방법을 찾아 올 여름까지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뉴욕주의 연방하원 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놓고 뉴욕주 항소법원도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7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 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 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주법을 위반한 제리맨더링이 맞다며 앞서 지명된 특별 전문가에게 선거구를 새로 그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정당별 연방하원 주상원 의원 예비선거 일정은 예정된 6월이 아닌 8월로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은 뉴욕시 롱아일랜드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 일부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변경해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의 의석 3석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미국이 팬데믹 국면을 벗어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PBS 방송에 출연,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나라에서 틀림없이 팬데믹 마지막 단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하루 9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원 환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거나 사망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도 아니라며 확산이 낮은 수준에 있으며 미국이 팬데믹 단계를 지났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코로나19는 박멸되지 않겠지만 매년 백신을 접종한다면 공동체에서 바이러스의 수준을 아주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임이 틀림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항공문화원이 뉴욕시 공원재단과 공동 주최로 오는 7월 10일 센트럴파크 내 야외 메인 공연장인 썸머 스테이지에서 K-팝 특집 공연 코리아 가요제를 개최합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코리아 가요제에서는 K-팝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보이그룹 골든차일드,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 알렉사가 참여하며 각양각색의 K-팝 무대로 뉴욕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지난해 롤린 역주행 열풍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브레이브걸스는 롤린, 운전만해, 하이힐, 치맛바람 등 히트곡들은 물론 첫 뉴욕 공연인 만큼 글로벌 밴드를 위한 특별한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각 멤버마다 서로 다른 매력으로 다채로운 개성을 발산하며 완성형 아이돌로 불리고 있는 보이그룹 골든차일드는 중독성 넘치는 음악과 칼군무로 화려하고 풍성한 무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알렉사는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난 미국인 K-팝 솔로 가수로 2019년 데뷔한 이래 한국뿐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소위 글로벌 슈퍼 루키 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히스패닉 의원 총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회동에서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를 조만간 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0,000 탕감은 아니지만 최소 $10,000를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현재 상환유예가 끝나는 8월 말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린스턴대와 예일대 등이 사립대 중 가장 많은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린스턴 리뷰가 전국 6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립대 중 프린스턴대는 연간 학비 $74,190 중 평균 지원금이 $61,928로 학생 실제 부담액은 $12,262에 그쳐 사립대 중 학비 보조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2위는 예일대로 $77,750 중 평균 지원금이 $61,167로 본인 부담금은 $16,683에 그쳤고 3위는 벤더빌트 대학으로 연간 학비 $68,980 중 평균 $54,417를 지원, 학생 부담금은 $14,563로 조사됐습니다. 공립대 중에서는 버지니아 주립대가 연간 학비 $31,288 중 학생 부담금은 $5,719로 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2위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플힐이 지원금이 연간 $16,295, 3위는 플로리다 주립대로 지원금이 $11,170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학생의 98%가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0%는 절대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병역을 기피했다며 20년째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이 두 번째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한국 정부가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 시간 28일 오후 3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유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유승준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 크다며 유 씨는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만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등을 볼 때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단기 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받아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입출국, 취업, 부동산 취득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속한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는 지난주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8.3% 줄어들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감한 것은 무엇보다도 금리 상승 때문으로 20% 다운페이를 기준으로 $65만 이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대출 금리가 5.2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주 5.20%보다 0.17%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1년 전 3.17%보다 2.2% 오르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리파이낸싱, 즉 재이용자 신청 건수도 최근 1주 동안 9% 줄었고 특히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71%나 급감했습니다. 또 전체 모기지에서 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5%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를 점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판매된 신축 주택도 73만 3천 채로 전달보다 8.6%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